수년 전에 한 대선 캠프에서 저한테 창업 정책을 좀 설계해달라 이런 제안이 왔어요. 근데 제가 창업 정책에다가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비중이, 그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1인 가구의 정책을 펴는 순간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굳이 뭐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얼마 전에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30.2%입니다. 그걸 세대로 보면요, 1인 세대는 38.2%나 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가운데 4가구 정도가 혼자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1인 가구는 1인 가구인데 지금은 우리가 유업 1인 가구가 1등입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면 무업 1인 가구가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1위로 올라선 것은 1988년도 일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88년도에는 2를 가진 1인 가구 수가 높았는데 지금은 2를 갖지 못한 1인 가구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해야 되고 민간에서는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게 좋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볼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요, 20대가 36.4%로 가장 높습니다. 또 60세에서 69세, 소위 60대가 30.3%로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59세 이하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59세가 넘어가면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1인 가구도 굉장히 각양각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혼의 1인 가구도 있고, 또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도 있고, 이혼 사별로 인한 1인 가구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를 설계를 할 때는 대상을, 소위 페르소나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1인 가구 전문 이삿짐 센터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1인 가구 이삿짐 센터라고 하면 우리처럼 이제 1인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이삿짐 센터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이사를 해준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까지도 뒷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해서 소위 룸투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인 가구가요, 5년 이내에 이사하는 경우가 27.2%,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에코허브라고 불리는 1인 가구 배송센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안전에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집 앞 거점 센터를 만들어 놓고 택배를 거기에서 동네에 어른들이 해주는 그런 서비스 모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협동조합에서 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 최초의 혼밥 식당 모델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했죠. 2013년에 소셜 디자이너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공간에서 혼자 조용히 먹는 것으로 했다가 조금 옆에 사람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더라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서로의 1인 가구끼리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는 모델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이제 헬싱키에서도 혼밥 식당 테이크인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독신 전용 앱에서 서로 그 네트워킹을 한 다음에 혼밥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것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솔로 다이닝족을 위한 샐러드 바도 구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에 보니까 일본 1인 가구의 샐러드, 신선 채소 이런 지출 금액이 최근 4년간 38.3%나 늘었어요. 성별로는 남성이 5,800엔을 쓰고요, 여성은 3,500엔을 씁니다. 남성이 샐러드 소비액이 더 많다라는 것은 좀 특이하죠. 차이점이 뭐냐니까, 남성의 경우는 완제 샐러드를 주로 사서 먹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 여성의 경우는 신선 채소나 드레싱을 곁들여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차이가 있다. 완제를 배달해 주느냐 아니면 만들어서 먹느니까 식재를 이 패키지로 해서 판매하느냐 이런 전략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 여행사에서 미리 여행을 시키고 나중에 그걸 갚아나가는 그런 여행 회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비욘드 트래블이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결혼하지 않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니어도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니어가 창업하는 관점, 또 하나는 시니어를 대상 시장으로 하는 관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실종 예방 사업 또는 케어 사업 이런 게 있겠네요. 바우처 사업 같은 거 또는 뭐 복지부의 복지 사업 같은 걸로 연계해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게 민간 사업을 하기는 어렵겠고 뭐 사회적 협의나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또 다른 시각, 소위 액티브 시니어 사업, 그러니까 실버 계층이 직접 그 창업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노인을 돌봐주는 노노 케어 사업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과거에 제일동포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그 비슷한 또래의 노인, 5살 정도 어린 노인을 좀 붙여가지고 같이 살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같이 살다가 용돈 좀 드리고 하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1억 정도 보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일본에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이제 걱정을 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뭐 제가 그런 분을 알지 못해서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게 노노케어 사업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귀농인구가 빠르게 느는 추세입니다. 2019년 현재 귀농인구의 74.7%는 그런데 혼자 간다는 거죠. 혼자 가서 살 곳이 막연하죠. 그래서 빈집을 좀 공유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최근에 이제 제가 EBS에 방송을 하다가 빈집 정보를 좀 추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빈집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둔 서비스가 없어요. 국토부에 그 빈집 정보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아주 옛날에 개인이 한두 개 올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집 정보를 좀 모아서 이거를 귀농과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가정이 12%나 되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생활설계 서비스업이라든지 교육사업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인 가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앞으로 그 1인 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거기에서 뭔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저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